환경 어떻게 지킬까? 고민하지 마. 다경, 정은 한스의 다정한 고민 상담소로 놀러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팟캐스트의 다정한 고민 상담소입니다. 기후 위기 시대의 환경 관련 고민을 듣고 속 시원하게 해결해 드립니다. 네, 본격 기후 상담소가 오픈됐으니까요. 많은 사연 보내주세요. 기후와 환경 관련된 고민이라면 모두 오케이. gkr@greenpeace.org로 주저 말고 사연 보내주세요. 네, 그리고 댓글도 소개해드릴 예정인데요. 팟빵에서 구글 플렉스님이 이제 한 번쯤 했던 고민을 다뤄주셔가지고 더 집중해서 듣게 되었다. 공감되는 내용이 참 많은 것 같아요. 저는 옷이 환경을 파괴한다는 내용을 접하고 큰 충격을 받았는데 옷이랑 환경이 크게 관련이 없는 줄 알았는데 옷도 그렇고 이런 새 물건도 그렇고 환경이 안 좋은 것 같아서 당근마켓을 주로 이용하는 편이라고 합니다. 이래서 네, 질 좋은 제품들이 참 많아서 좋다라고도 얘기를 해주시고 제일 중요한 내용이 마지막에 있습니다. 뭐죠? 네, 연기도 이제 실감나게 해주신다고 해주시면서 전문 라디오 드라마 배우이신 줄 알았다고 이렇게 댓글 써주셨어요. 아, 정말 백배우. 아이고 이 배우 정말 과찬이신데. 지금 네, 사실 두 분 다 경력직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아닙니다. 네, 그래서 앞으로 더 많은 사연들을 더 맛깔나게 소개할 예정이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네, 댓글로도 이렇게 많이 저희 그 칭찬과 격려해 주시면 저희가 또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말 저희가 더 분발하고 열심히 해야겠다는 생각도 드는 감사한 댓글이었고요. 광고 방송 듣고 돌아올게요. 오늘은 저희가 또 살랑살랑 또 봄바람이 네. 또 불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특별히 봄맞이 특집으로 봄에 느낄 수 있는 기후 고민들로 준비해봤습니다. 안녕? 난 생물다양성 캠페이너 최태영. 이제부터 내가 벌이 사라지면 먹기 어려워지는 것들을 얘기해볼게. 수박, 호박, 배추, 배, 사과, 키위, 딸기, 당근, 오이, 망고, 양파, 멜론, 체리, 레몬, 가지, 라임, 아보카도, 애플파이, 과일, 빙수, 블루베리, 고기, 우유, 크림커피, 화채, 아몬드까지? 이거보다도 더 많다고? 꿀벌을 살리고 싶지? 그린피스와 함께 정부의 꿀벌을 지켜달라고 요구해줘. 네, 그러면 첫 번째 사연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대여 이게 아닌 것 같은데 그대여 그대여 야, 뭐하냐 시끄럽게. 가만히 있어봐. 봄바람 휘날리며 왜 저래? 저렇게 날리는 뭐하냐, 벚꽃잎이 둘이 걸어요. 야, 시끄럽다고. 누나 왜 맨날 잔소리야. 다경이랑 5월에 벚꽃 구경 가서 내가 사귀자고 고백할 거라고. 야, 너는 뉴스도 안 보냐? 5월에 벚꽃 다지고 없다잉? 에? 진심? 벚꽃 축제는 5월 아니었어? 으이구 이 뭉충아, 올해 진해 군항제 3월 말부터고 여의도 벚꽃축제 4월 8일부터야. 너는 구글에서 지난해 제일 많이 검색했다는 걸 기후변화 이것도 모르냐? 와, 대박. 4월인데 아직 노래 연습 다 못했는데 큰일 났네. 둘이 걸어요. 와와. 아이고 진짜 둘이 걷기는 으이구 가다가 자빠지지나 마라잉. 아휴, 그나저나 개나리가 1월에 피지를 않나. 이러다가 진짜 꽃구경도 1월에 하는 날 오는 거 아니야? 네, 오늘은 꽃구경에 대한 네, 이야기였는데요. 네. 아주 꾀꼬리 같은 목소리를 또 아유. 네, 이렇게 들려주셨어요. 아유, 감사합니다. 제가 특별히 더 원래 못 부르는데 더 못 부르기 위해서 노력을 했는데 어떻게 좀 마음에 드셨는지 잘 모르겠네요. 이렇게 또 밑밥을 까시네요. 네, 뭐 또 저희 벚꽃 하면 또 빠질 수 없는 노래잖아요. 그쵸. 네. 벚꽃 엔딩이 다가오고 있는데 뭐 그런 얘기 한번 해봐도 좋을 것 같아요. 봄에 각자 듣는 애창곡? 네. 뭐 어떤 거 있으신가요? 저는 그 10cm의 봄이 좋냐라는 노래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 노래 좋죠. 그 한번 노래 불러주세요. 좋죠. 네, 네. 한 소절 부탁드립니다. 갑자기 요청해 주셔가지고 갑자기 생각은 안 나는데 네. 어쨌든 이런 많은 이런 벚꽃 사랑 노래 속에서 혼자 울부짖는 그런 솔로의 마음을 참 대변하는 것 같아가지고 자주 듣습니다. 저는 봄 사랑 벚꽃 말고라는 아이유 노래를 좋아합니다. 맞아요. 그런 노래 제가 좋죠. 또 아이유님 팬이어가지고 한 소절 가능할까요, 다경님? 봄 사랑 벚꽃 말고
아우 아시죠? 노래를 네. 다음에 다경쌤도 한번 꼭 시켜드려야겠다는 네. 생각이 드는데 저희가 이렇게 이제 꽃 이야기로 시작을 한 이유 바로 네. 이제 꽃 개화 시기가 그쵸. 계속 빨라지고 있다. 계속 빨라지고 이런, 있죠, 지금.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어서 이걸 사연으로 한번 가지고 와봤어요. 네, 맞아요. 그래서 벌써부터 봄옷을 꺼내고 또 이제 입고 나갈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실제로 남부지방에서는 벌써 꽃이 폈다라는 소식도 들려오고 있어요. 그렇죠. 저희가 요거 한번 찾아보니까 그런 기사가 있더라고요. 한 달 빨리 핀 포항 매화. 학계에서는 이걸 기후 변화 탓이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건데 네. 이제 남부지방 아무래도 남쪽 저도 고향이 부산이지만 네. 굉장히 꽃이 빨리 피죠 윗지방에 비해서 그래서 그쵸. 봄을 알리는 전령이라고 하면 매화인데 이 개화 시기가 평년보다 빠른 것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네, 평년이 어느 정도의 꽃이 피나요? 보통 이제 기상청에 따르면은 서귀표 같은 경우에 평년 개화 시기는 2월 중순 그리고 울산 창원은 2월 말 정도인데 네. 올해 매화가 제주 서귀포에서 2월 초에 폈고요. 그 울산과 창원은 2월 14일에서 12일에서 14일 정도, 그러니까 한 2주 보름 정도 네, 빨라진 거네요. 빨라진 거죠. 그리고 특히 포항에서는 네. 이제 올해 1월 27일에 매화가 피면서 한 달 이상 빠른 개화 기록을 오. 올해 세웠다고 합니다. 그래서 포항은 원래는 2월 말에서 3월 초에 피는데 1월 네. 말에 폈으니까 굉장히 빨라진 거죠. 그럼 이미 피고도 적겠는데요? 그쵸? 네, 네. 이미 피고도 그쵸. 네, 그렇죠. 제가 알기로도 매화가 일단은 우리 그 내륙 지방에서는 가장 먼저 피는 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 만큼 이제 매화가 오면서 이제 봄이 시작됐다는 걸 알리는 맞아요. 그런 전령 역할을 하고 있는데 네. 매화가 그만큼 빨리 폈다는 거는 이제 봄에 다른 꽃들도 개화 시기가 좀 더 빨리 당겨지고 있다 이렇게 네.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관련해서 또 영국에서 또 연구 결과가 있었죠. 네, 지난해 그 영국의 캠브리지 대학에서는 기후변화로 영국의 봄꽃이 평균보다 한 달 더 일찍 개화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나라만의 문제는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네. 네, 영국 연구진이 이 40만 건 이상의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이런 결론을 내렸다고 하는데 네. 이렇게 개화 시기가 빨라지면 좀 사실 저희 때는 뭐 중간고사랑 꽃놀이가 겹쳤다 이런 얘기가 많이 있었잖아요. 그쵸. 그래서 벚꽃의 꽃말이 중간고사였잖아요. 이런 네, 얘기가 네, 있어서 맞아요. 맨날 못 가고 이랬는데 좀 그런 그렇죠. 것도 그러면 좀 이제 좀 변화가 될 빨라지는 것 건 같아요. 네, 빨라지니까 오히려 좋아 이런 거 아닌가요? 아, 네. 뭐 기말고사 끝나고 가야 되나? 뭐 이럴 수도 있는데 네. 앞서 이제 다경쌤이 얘기해주신 영국 캠브리지 대학의 교수 울프 빈트겐 교수라는 분이 이런 말을 했죠. 꽃이 너무 빨리 피면 이제 나중에 이제 늦은 눈이 이렇게 그렇죠. 저희도 찾아왔을 꽃샘추위 같은 거 네, 있잖아요. 그럴 때 이제 꽃이 지게 되고 또 생태학적인 불일치를 낳으면서 큰 위험을 낳는다. 그래서 꽃이 빨리 피고 지면 곤충, 또 새, 이런 네. 야생동물, 이런 모든 생태계에 영향을 미치면서 또 특별한 종은 굉장히 큰 타격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저희가 봐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하나의 작은 이벤트가 아니라 생태학적으로도 파장을 일으키는 그런 변화가 올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저희들도 팟캐스트에서 몇 번 소개해드렸는데 박진희 배우님이 또 맞아요. 이제 음. 개나리꽃 옆에서 1인 시위를 했었잖아요. 네, 네. 네, 어떤 내용인가요? 그때가 이제 박진희 배우님이 기후 비상 시대 더 이상 미룰 수 없습니다. 이렇게 혼자 이렇게 스스로 손글씨를 쓰셔가지고 1월에 핀 개나리 옆에 서서 1인 시위를 했었죠. 그래서 이게 우리 자녀 세대에는 정말 끔찍한 재앙이 될 거라는 어떤 그런 인식을 느끼시고 이렇게 이제 활동을 한 건데 그만큼 이제 봄을 알리는 꽃이 점점 빨라지고 있는 게 문제가 된다. 네. 네. 네, 마냥 빨라진다고 정말 좋아할 수 있는 게 아니네요. 너무 네. 좀 심각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으니까 또 뭐 올해 전주의 개나리 개화 예상 시기가 또 평년보다 6일 빠르게 예상되고 있다고 해요. 네. 벚꽃도 마찬가지라고 하죠. 그렇죠. 그래서 뭐 지역 축제가 당겨지고 이런 거는 물론이고 이제 생태계 전반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영향을 줄 수 있어서 굉장히 우려가 되는데 이런 고민들 하시는 이제 시민분들 굉장히 많을 것 같아요. 뭐 꽃 구경 빨리 가서 좋다라고는 할 수 있지만 이렇게 고민하시는 분들께 저희가 어떤 또 좀 제안 드릴 수 있을까요?
그쵸. 저희들이 사실 막 이렇게 기후변화, 이런 지구온난화 이러면서 뭐 지구 평년 온도가 몇 도가 올라가고 이제 1.5도를 넘으면 안 되고 이런 이야기들을 굉장히 많이 얘기를 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는 와닿지 않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있잖아요. 네. 그런데 이렇게 봄꽃이 진짜 이르게 개화하는 거를 보면서 좀 시민분들이 지구온난화가 진짜 우리 눈앞에서 다가왔구나. 이걸 좀 보실 수 있고 그러면서 한 번 더 이런 기후변화나 이렇게 우리들이 이제 이런 지구의 온도를 올라가는 거를 좀 막기 위해서는 어떤 노력을 할 수 있을지 이런 것들을 한 번 더 이런 봄꽃과 함께 고민해 보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네, 또 우리 여기서 등장하신 누나가 또 기후 변화가 작년이었나요? 네. 검색어 그쵸. 1위라고 했잖아요. 또 맞아요. 이렇게 구글에서. 짧아진 봄을 느끼면서 한 번씩 검색도 한번 해보시면서 또 어떤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고 있나 한번 살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맞습니다. 네, 꽃구경을 가시는 길에 팟캐스트도 들으면 더 좋겠죠?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중요한 건 그런 것 같아요. 사실은 이렇게 기후가 달라지고 있고 날씨가 변하고 있고 벚꽃이 빨리 피고 있다라는 걸 인식하느냐 하지 않느냐 그렇죠. 이런 것들이 굉장히 저희의 작은 행동 하나도 변화시킬 수 있는 중요한 포인트 같아요. 그래서 네. 이런 사연을 보내주신 분도 그렇겠지만 꽃이 빨라지네 그냥 그게 아니라 기후가 어떻게 변하고 있네. 그렇죠. 이렇게 지금 달라지는 기후 위해서 우리가 더 기후 위기 위해서 목소리 내야겠네. 이런 생각들이 네. 하나하나 차곡차곡 데이터로 쌓이셨으면 좋겠다. 네. 맞습니다. 이런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리고 주위에게도 항상 나누고 이런 음. 고민들을 그리고 같이 좀 어떻게 고민해보고 이런 것들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도 꽃은 언제나 아름다우니까요. 그럼요. 꽃구경 낭만은 네. 즐기자고요. 즐겁게 즐기시고 또 네. 기후 위기에 대한 인식 꼭 잊지 마세요. 그럼 우리 저희 두 번째 사연으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고고. 우와, 이거 자기가 다 싼 거야? 대박이다. 이 토끼 모양 김밥은 먹기 아까울 정도로 너무 이뻐. 내가 좀 말아봤지. 실력 발휘 좀 했어. 얼른 먹어봐. 자기가 먹여줘. 그래. 이게 뭐야? 이 벌이야? 자기야. 가만히 있어봐. 저리 가. 자기가 꽃이어가지고 벌이 자꾸 달려드나 봐. 아우, 왜 그럴까? 내가 꽃처럼 이쁘긴 한데. 자기, 그래도 죽이지 마. 왜? 내가 우리 이쁜이한테 못 오게 다 처리해버려야지. 아유, 안 돼. 요즘 꿀벌들이 사라져가고 있다고. 작년에 우리나라에서 꿀벌 78억 마리가 사라졌대. 진짜? 왜? 글쎄, 들어는 봤는데. 네, 꿀벌을 뱉어내는 네. 어떤 그쵸. 명품 연기. 네. 네, 저희 인상적이었어요. 달달한 연기 어땠나요? 두분 달달했나요, 너무 저희? 괜찮으신데요. 케미가 굉장히 아유. 부드럽고 좋았습니다. 근데 이게 무슨 말인가요? 꿀벌 78억 마리가 사라졌다뇨. 그렇죠. 꿀벌이 계속해서 사라지고 있는 부분을 맞아요. 저희가 이제 아무래도 봄철에 계속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두 번째 사연으로 또 저희가 좀 연기를 해봤는데 우리나라뿐만의 문제가 아니죠. 또 그쵸. 2000년대 중반에는 미국과 유럽에서도 벌통이 텅텅 비는 일이 있었다고 해요. 근데 이 원인이 어떤 건가요? 네, 이제 이게 전염병으로 인한 피해다. 이렇게 했으면 벌통 안에서나 밖에서나 꿀벌 사체가 쌓여 있어야 할 텐데 이게 꿀벌이 흔적도 없이 사라진 거죠. 그쵸, 말 그래서 그대로 실종이 된 거죠. 네, 실종이 됐는데 전문가들은 이 현상을 CCD, 군집 붕괴 현상 이렇게 부르고 있고 그 원인을 분석에 나선 거죠. 그랬더니 이제 그 결과에 뭐 기후 변화라든지 전염병이라든지 이런 여러 원인이 복잡하게 작용한 걸로 파악은 되는데 그 중에서도 네오니코티노이드라고 불리는 살충제가 가장 큰 원인인 걸로 밝혀졌죠. 네, 요 네오니코티노이드 뭔가요? 네, 이 네오니코티노이드는 식물 내부에 스며드는 침투성 살충제인데요. 이 살충제가 농작물에 들러붙는 찐득이를 없애기 위해서 개발됐다고 해요. 근데 한국과 달리 유럽과 미국에는 이 살충제를 농작물의 씨앗 표면에 코팅을 해서 이용을 했습니다. 네, 이 코팅된 네오니코티노이드는 오직 5%만 농작물 내부로 스며들어 찐득이를 비롯한 다른 병해충 퇴치에 이용이 되었고 나머지는 자연 환경으로 퍼졌다고 해요. 이렇게 가루 형태로 퍼진 이 네오니코티노이드가 꿀벌에게 아주 치명적인 영향을 끼쳤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꿀벌이 실종되고 또 파괴하고 또 꿀벌이 기억 상실
까지 이르게 된다고 그렇죠. 하네요. 엄청 무서운 약인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꿀벌이 이제 뇌신경 파괴로 인해 가지고 꿀벌의 집으로 이제 찾아오지 돌아가지 못하고, 못하고, 네, 실종이 이렇게 되는 떠돌다가 거죠. 실종이 되고 사망하는 그런 것이 원인이다라고 볼 수 있는데 사실 네. 꿀벌이 중요한 것이 저희들이 꿀을 못 먹어서 중요한 것이 아니죠. 맞아요. 뭐 왜 꿀벌 없어지면 어때서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그쵸. 수도 있을 텐데 네, 나는 꿀벌 너무 무서워 이럴 그쵸, 수도 막. 있는데 음. 사실 그것만이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맞아요. 그게 전 세계에서 피어나는 꽃의 80%를 이제 꿀벌이 수분을 한다라고 합니다. 이 수분이라고 하는 거는 이게 꽃에 보면은 이제 암술과 수술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이 암술과 수술에서 이제 꽃가루를 방출을 하면은 이게 이제 암술과 만나가지고 수정을 하는 것이 이제 식물들의 생식 방법인데 요거를 위해서는 이제 꿀벌들이 꼭 필요한 존재인 거죠. 네, 또 유엔 식량 농업 기구에 따르면 꿀벌은 세계 식량의 90%를 차지하는 100대 주요 작물 중에 무려 71종의 수분 작용을 돕는다고 해요. 엄청 많네요. 네, 그렇죠. 그래서 요 어떤 작물을 하고 있는지 요거는 앞에 광고에서 최태영 선생님께서 아주 네. 깔끔하게 소개를 해주시고 계시니까요. 한 번 더 들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맞아요. 돌려서 저희 네. 그래서 이렇게 꿀벌이 사라지면 저희가 먹는 게 아보카도, 애플파이 애플파이. 다 사라질 수 있다. 네. 네. 그렇기 때문에 그게 이제 우리나라도 이제 많이 위험하다라는 거죠. 2010년에 국내 토종벌의 90%가 이제 전염병으로 사라졌는데 2022년 초에는 78만 마리가 또 사라졌다라고 해요. 네네. 오늘 이제 사연에서도 78억 마리라고 이야기가 네. 나왔는데 그런데 문제는 이제 이제 작년뿐만 아니라 이제 올해 초에는 더 많은 꿀벌이 사라질 수도 있다라고 이제 경고를 하고 있는데요. 네. 이게 이제 저희가 먹는 고추, 아몬드 이런 것부터 가축의 먹이, 이런 옥수수 이런 것들까지 해서 우리 식량의 71%에 담당하는 작물의 수분을 조금 방해하기 때문에 요 농가에서도 요즘 비상이 걸렸다고 합니다. 이렇게 이제 심각한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이제 농림축산식품부, 이제 농식품부라고 이제 부르는데 그렇죠. 여기서 정말 좀 황당한 발표를 했죠. 네, 요즘 뭐 꿀벌 100억 마리가 사라져도 뭐 괜찮다. 맞아요. 이런 이야기를 해가지고 이 양봉 농가들도 많이 화가 나셨고, 분노에 찼죠. 네, 그린피스도 많이 화가 났죠. 네네.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이제 2월 22일이었고요. 이렇게 꿀벌이 폐사하는 그 원인이 꿀벌의 기생충인 응애의 방제 실패가 원인이다. 기후변화는 이런 꿀벌 피해와 직접적인 연관성이 입증되지 않았다. 이렇게 발표를 한 거죠. 그래서 이제 많은 농민들과 함께 저희 환경단체 그린피스도 분노를 했고 네. 이것이 왜 기후변화와 연결이 되는지에 대해서 저희가 또 성명서도 내고 네. 발표를 했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죠.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응애 같은 경우에는 피해 규모의 증가는 기후변화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이거를 떼고서 얘기할 수 없다라는 것이 그린피스의 입장이고요. 지난해 또 남부지방 같은 경우에 역대 최장의 가뭄을 기록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리고 연평균 기온 같은 것도 작년에 12.9도여서 평년보다 0.4도 높아지기 때문에 응애가 활동하기 좋은 환경이 됐기 때문에 꿀벌들이 사라지고 있다. 이것이 지금 그렇죠. 이런 꿀벌 피해의 원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기후 변화와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그쵸. 꿀벌들이 폐사하는 건데 이 부분을 정부에서 좀 관계 없다라고 발표를 해버린 부분부터가 좀 이제 문제의 시작이었던 것 같고요. 네, 그래서 그린피스는 어떤 요구를 하고 있나요, 다영 쌤? 저희 그린피스는 그래서 꿀벌 문제 개선을 위해서 농식품부와 환경부에 지난 1월 공문과 서한을 보낸 상황이고요. 네. 환경부는 회신을 했는데 농식품부는 아직도 회신을 하지 않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저희는 정부가 꿀벌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지도록 이제 뭐 정부의 꿀벌 살리기 위원회 설립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이 꿀벌 살리기 위원회라고 하면은 좀 생소하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현재 유럽과 미국 등은 이런 다부처 다국가 간의 위원회를 설립을 해서 꿀벌 그렇죠. 문제를 이미 해결하기 위해서 나서고 있고 많은 예산도 투입하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그렇죠. 이게 그러니까 양봉업계만의 문제가 아니라 이런 식물이라든지 이런 농가 아니면 축산업 이런 곳에도 이제 다양하게 피해를 입힐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꿀벌 살리기 위원회를 설립할 것을 그린피스는 요구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여기서 응애가 뭔지 저희가 설명을 간단하게 드리려고 하는데요. 응애는 이제 기생충의 한 종류인데 꿀벌에 기생하는 해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뭐 생김새는 이렇게 네이버에 검색하시면 이미지가
응애 응애 이렇게 나올 것이고요. 아, 다경쌤 또 아유, 애드립. 다경쌤. 욕심 있으셔. 갑자기 저걸 하고 싶어가지고 응애를 다시 얘기하신 아, 거군요. 저스틴 쌤한테 자꾸 네. 물든 것 같아요. 아, 진짜 큰일 난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응애라는 단어도 좀 생소하신 분들이 있을 텐데 네. 꿀벌에 기생하는 해충이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고 네, 그리고 어. 네, 이번에 이제 아까 얘기한 것처럼 꽃구경 가면서 벌을 또 만나게 되면은 그렇죠. 네, 이제 벌에 대해서도 한 번 더 고민해보고 한번 네. 그린피스에서 꿀벌에 대해서도 검색해보고 좋습니다. 그러면 더 좋은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혹여나 입에 꿀벌이 들어오더라도 죽이지 마시고 네. 네. 이렇게 뱉어 주시라는 거 아주 네, 맛깔난 우리 용기였죠. 소중한 꿀벌 네 저희가 잘 살릴 수 있도록 그린피스도 많은 활동할 테니까요. 계속 관심 갖고 지켜봐 주세요. 네, 그러면 다음 에피소드로 넘어가겠습니다. 자기야 김밥 먹고 나니까 배부르다 그치? 그니까 말이야. 배부르네. 우리 이제 식후 컷함은 끊었으니까 그냥 커피나 한 잔씩 할까? 그럴 줄 알고 내가 아침에 커피까지 보온병에다 쌓았다고. 역시 우리 자기. 나는 자기 이런 모습이 너무 감동이다. 으이그 자 얼른 마셔봐. 좀 차가워. 이 커피 진짜 괜찮네. 자기 최고. 자기 근데 담배 끊어서 금단 현상은 없어? 나 여기 봐봐. 오 이거 금연 패치지? 우리 아빠 하는 거 봤어. 이거 하니까 좀 버틸만한 것 같아. 나도 좀 붙여야겠다. 잠깐만. 어디서 담배 냄새가 나는 것 같은데. 자기 설마 아니야 나 아니야. 헐 자기야 저 아저씨가 지금 산에서 담배 피고 꽁초 그냥 버리는 거 아니야? 그런 것 같은데? 저러다 산불 나면 어떡해. 미쳤나 안 봐. 되겠다. 자기야 우리가 가서 꽁초를 좀 줍고 와야 될 것 같아. 그래. 가자. 가자. 아, 저 웃겨가지고 웃음 참느라 혼냈는데 네. 아우 두 분 사실은 저희 둘 다 흡연을 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아유, 근데 여기선 저희가 맞담하는 사이였다는 거. 네. 저희가 이거 대본 작성하면서 금연 패치 어디에 붙이는 거냐고 했는데 아무도 아는 아무도 사람이 안- 없어가지고 그렇죠. 네 그냥 애드립으로 넘어갔는데 네, 아시는 분 있으면 댓글로 달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꿀팁, 금연 꿀팁 같은 거 좀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마지막 에피소드는 산불에 대한 얘기였죠. 담배꽁초, 버려지는 꽁초. 그렇죠. 네, 안 그래도 최근 산불이 엄청 심하게 합천이나 하동에서 많이 네. 좀 생겼잖아요. 또 이거 맞아요. 진화되는데 뭐 20 몇 시간 넘게 걸렸다고 하고 산불 대응 3단계까지 발령이 됐다고 해요. 맞아요. 이제 작년에도 울진 산불이 엄청 크게 엄청 나가지고 심각했죠. 네. 저희들도 한번 갔다 오고 네, 아직 그랬었죠. 복구도 제대로 되지 않은 상태에서 또 올해의 산불이 그쵸. 새롭게 계속 이어서 생긴 나가고 거죠. 있죠. 네. 네. 사실 뭐 해마다 이맘때 되면 건조해서 계속해서 산불 이슈가 계속 불거지는데 그렇죠. 또 이거를 그냥 왜 산불 얘기를 하나가 아니라 이게 또 기후 얘기를 네, 안 할래야 안 할 수가 없는 맞아요. 그런 관계가 있죠. 네, 그쵸. 이게 사실 뭐 인간의 부주의다 이렇게만 보실 수도 있는데 그거와 다르게 또 기후 변화와 연관성이 굉장히 크다는 거 또 이렇게 알려드리려고 저희가 또 이런 맛깔나는 연기를 했잖아요. 그렇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왜 이런 산불이 더 중요해진 걸까요? 네, 산불 문제가? 우리나라의 이 평균 강수 일수가 예전보다 많이 줄었다고 해요. 그래서 작년에 뭐 여름에 기록적인 폭우가 이제 보여주듯이 평균 강수량은 늘었는데 이 비가 네. 비 오는 날은 줄어든 반면 폭우는 잦아졌다. 그래서 이게 사실 내릴 때만 꾸준히 내린다? 네. 꾸준히 이렇게 조금씩 내려줘야 되는데 한 번에 그쵸. 팍 오고 네. 또 쭉 안 오고 한 번에 팍 잔잔바리가 아니고 그냥 확 쏟아지는 네. 맞아요. 그런 스타일로 온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그게 토양에 수분이 많이 머물게 되지 못한다는 이런 결과가 나온다고 해요. 맞아요. 그래서 이제 한국은 통상적으로 지금 이제 계속 산불 얘기가 나오고 있는 3, 4월 그리고 또 비가 많이 내리는 8월 이럴 때 산불 경향성이 좀 두드러지는 그런 그래프를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굉장히 산불을 주의해야 하고 조심해야 하는 그런 시즌인데 이제 지난해 3월 장장 213시간 43분을 태우면서 이제 역대 최장기 산불로 기록된 아까 말씀드린 경북 울진과 강원 삼척 산불 역시 이런 한국 대부분 지역이 극심한 가뭄으로 분류됐던 그때에 발생을 했었죠. 네. 이때도 진짜 제가 직접 갔다 왔는데 네. 어떠셨나요 현장에서? 그때 울진 갔었을 때 어디에서나 그 탄 냄새가 계속 났어요.
그렇군요. 네. 또 작년에 호주에서 산불이 엄청 그 이슈였잖아요. 네네. 작년 맞나요? 아니면 아닙니다. 아마 재작년. 2021년이었을 거예요. 아. 네. 네. 네, 그래서 저는 그 코알라들을 보는데 음. 너무 마음이 그쵸. 아프더라고요. 네네.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도 이제 산불로 인해 가지고 온실가스 배출량이 또 급격히 늘었다라는 연구도 있습니다. 네, 아까 이제 어딜 가나 그런 매캐한 냄새가 났다라고 하셨는데 저희가 다경쌤 얘기해 주셨듯이 산불로 인해서 산림이 파괴되고 그곳에 야생동물이 서식지를 잃어가는 것 또한 굉장히 큰 문제이고 이 산불 자체로 발생하는 이 온실가스가 굉장히 맞아요. 문제가 된다 이런 얘기를 해주셨는데 이렇게 산불이 대형화되고 또 빈도가 늘어나는 것 전 세계적인 현상이라고 볼 수 있나요? 네, 그래서 그 코페르니쿠스 대기 모니터링 서비스라는 곳이 있습니다. 여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작년에 전 세계 산불 화재로 인해 가지고 1,455 메가톤의 탄소 배출이 와, 발생했다라고 네. 하는데요. 네. 특히 작년에 그 유럽 그리스 지역에서도 산불이 맞아요. 엄청나게 컸었고 그리고 남미 브라질 지역에서도 산불이 많이 났었잖아요. 그렇죠. 이러다 보니까 이제 20년 동안에 가장 높은 배출량을 기록을 했다라고 작년 합니다. 한 해 동안. 네, 그렇죠. 작년 한 해 동안. 네. 그래서 브라질 열대우림 같은 경우에는 산불이 10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을 했고요. 브라질에 있는 국립우주연구소 같은 경우에는 작년 8월 한 달 동안 3만 건 이상의 화재 경보가 접수되었다고 그렇게 밝혔습니다. 네, 이 아마존이 지구의 허파라고 하는데 이렇게 산불로 많이 없어져 간다고 하니까 너무 뭔가 저희가 숨 쉴 곳이 점점 없어지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들어요. 한 달에 3만 건의 화재 경보 접수는 정말 어마어마하네요. 네, 그리고 이게 이는 총 4만 5천 건여 건의 화재가 발생했고 이게 2010년 이후에 최악의 기록이라고 하는데요. 이게 어쨌든 아까 다현쌤이 얘기해 주신 것처럼 이 지구의 허파라고 하잖아요. 나무들로 인해 가지고 탄소를 많이 포집하고 산소를 배출하고 이런 곳이었는데 이런 아마존 열대우림에서 산불이 발생하다 보니까 산소를 배출하고 탄소를 포집하는 능력은 더 떨어지게 되고 오히려 산불로 인해 가지고 이산화탄소는 더 많이 나오고. 네, 나오게 되면서 이런 기후 위기를 가속화하는데 산불이 아주 맞아요. 큰 영향을 끼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 문제는 이게 해마다 더 악화되고 있다는 점이겠죠. 그렇죠. 올해만 이제 볼 때 우리나라 먼저 보면요. 산림청에 따르면 이제 지금 이제 3월 중순 이제 말밖에 안 됐는데 네. 현재까지 발생한 산불 217건으로 기록을 하고 있고 평년보다 1.5배나 많아요. 아유. 네, 벌써 이렇고 1월에 38건, 2월에 114건으로 한 달 사이에 이제 3배나 급증한 거죠. 1월보다 2월이 확 많아지는. 그렇죠. 3월도 이제 계속 지켜봐야 되고 전체적인 결과를 이제 체크를 해봐야겠지만 최근 10년 동안 이런 산불의 65%가 봄철에 집중되고 있다. 이런 네. 것들을 보면서 앞으로 또 내년, 내후년 앞으로 갈수록 산불이 더 많아지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되는 지점이죠. 네. 네, 또 윤석열 대통령이 산불에 관해서 한마디 하셨는데요. 3월부터 우기 전까지를 산불 특별 대책 기간으로 지정하고 산불 예방에 총력을 다할 것을 약속했다고 했는데, 네, 부디 총력을 다해서 우리 산불 진압에 또 최선을 다해 주셨으면 좋겠고, 사실 우리가 도시에 사니까 이거를 제대로 잘 실감하지 못하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 주변을 좀 많이 돌아봤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또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 이런 말이 좀 생각이 났는데 맞아요. 다 태워지고 나서 뭐 대책 발표하고 이러면 너무 늦잖아요. 그쵸. 그래서 사실 뭐 지난해부터 이어진 최악의 겨울 가뭄 그렇죠. 아까도 얘기했었죠. 네, 얘기했기 네. 때문에 이거는 저희가 이제 산림이 메마르게 만들어가는 이런 대양 산불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원인이죠. 기후가 만들어졌다는 거는 알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미리미리 대비하고 미리미리 좀 그런 좀 빠른 대응이 필요하지 네. 않나. 또 올 여름에 또 폭우 쏟아지고 나면 또 대책 뭐 이런 거 발표하고 그렇죠. 항상 뭐가 다 그렇죠. 터진 네, 다음에 터진 다음에 늦게 네. 대응을 하지 말고 미리미리 좀 예방을 할 수 있는 맞아요. 네, 그런 시스템이 갖춰졌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 어렸을 때 그 초등학생 때 약간 표 대회 같은 거 나가면 아, 꼭 네. 산불 조심 그렇죠. 이런 거 이렇게 페인트 잔악계나 불조심. 네. 맞아요. 물감으로 포스터. 네, 했던 거 기억나시죠? 네. 기억납니다. 참 우리 어렸을 때부터 쭉 이어오던 산불 문제인데 이거를 뭐 계속해서 좀 주의하면서 지켜나가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네, 계속해서 그 산불이 대형화되고 있다는 거 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 그렇기 때문에 작은 불씨라도 소홀히 하면 안 된다. 네.
뭐 저희 이런 산불에 대해서 또 보시면서 심란하거나 또 그런 같은 고민하셨던 청취자분들이 있으실 텐데요. 저는 그냥 정말 작은 꽁초라든지 이런 화재의 원인 될 만한 것들 아까 에피소드에서도 나왔지만 한 번 더 주의를 기울이고 신경 써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네, 그리고 저도 좀 찾아봤는데 이제 산림청에서 네. 산불 예방을 위해 절대 하지 말아야 할 4가지. 오, 4가지 뭔가요? 딱 네. 딱 그 인터넷에서 많이 보는 그러한 느낌이죠. 절대 하지 말아야 될 4가지 이런 거. 첫 넘버 번째는 이제 산불 위험이 높은 통제 지역에 산행을 하지 않는 거. 이렇게 산불 이제 주의 기간 같은 게 되면은 그렇게 입산이 통제되는 곳이 있거든요. 그렇죠. 이런 곳에 이제 또 멋있는 풍경을 보기 위해서 노력하지 마시고 조금 이후에 이제 좀 이런 것들이 완화된 다음에 찾아가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넘버 2. 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라이터와 담배 같은 화기물 소지 및 흡연 금지. 이거는 아까 저희들이 얘기했던 이야기인 거죠. 커담은 이제 네. 그만. 그렇죠. 이제 식구땡 그만. 네, 등산 가서 식구땡 그만. 네. 네, 이런 라이터, 성냥 이런 거 절대 가져가시면 안 되고 요즘 그리고 백패킹 하시는 분들이 있으셔가지고 네. 산 위에서 막 이렇게 음식을 해 드시려고 하시는 분들도 많으신데 절대 그러지 마시고 절대 안 됩니다. 네, 비가열식 맛있는 거 많이 팔거든요. 네. 군대에서도 많이 먹는 전투식량 이런 거 있거든요. 네. 전투식량 네, 싸제로도 팔아요. 네, 네. 네, 맞아요. 공감하시는 네. 아, 네, 네. 네. 전 직업 네, 네, 맞아요. 그렇죠. 요정. 네. 네. 뜨거운 물 없어도 네. 그냥 생으로 드셔도. 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이렇게 비가열식으로 조리할 수 있는 음식이나 이런 미리 그냥 밑에서 용기를 가져가서 쌓은 음식들을 드시는 거를 추천하고요. 넘버 4. 네 번째는 이제 산림과 가까운 곳에서 이제 논두렁이나 밭두렁 같은 데서 쓰레기 태우기 금지. 저 이거 많이 봤어요. 맞아요. 요거 진짜요? 네, 이제 은근히 네. 농가 주변에서 태우시더라고요. 이제 새롭게 농사를 하기 전에 이렇게 논이나 밭에서 이렇게 쓰레기를 태우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러다가 이제 건조하고 바람이 부는 날에는 이게 순식간에 산으로 올라가가지고 산불을 태울 수도 있거든요. 어디서 타는 냄새 안 나니 하면 이 냄새군요. 네. 그래서 농가에서 특히 요즘 막 그런 농가 폐기물들 태우시는 분들도 많으신데 절대로 이렇게 태우지 마시고 꼭 산림과 가까운 이 산과 가까운 곳에 있는 논이나 밭에서는 특히 더 이렇게 쓰레기를 태우지 마시고 절대 태우지 마시고 잘 이렇게 정리해가지고 따로 버리시는 거를 강력하게 권고드립니다. 네, 오늘 저희가 봄의 환경 문제들에 대해서 또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첫 번째로 빨리 피는 꽃, 개화 시기, 그리고 두 번째로 사라지는 꿀벌들, 그리고 세 번째로 산불 이야기를 해봤죠. 이것들에 대해서 또 저희가 들은 것도 좋지만 주변에 좋은 뭐 이런 조언들 같은 거 전해주면 좋을 것 같고 또 저희 방송 광고 듣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린피스 자원봉사를 만나고 자원봉사가 재밌어졌다. 그린피스 자원봉사 함께하고 좋은 변화가 시작됐다. 플라스틱 제로 해양보호부터 기후위기 대응까지 그린피스 자원봉사자는 환경보호 메시지를 널리 알리기 위한 다양한 캠페인을 함께 만들어갑니다. 지구를 위한 긍정적인 일을 시작하고 싶으시다면 지금 바로 검색창에 그린피스 자원봉사를 검색해 자원봉사자로 등록하세요. 네, 오늘 정말 또 알찬 봄맞이 특집으로 네. 준비를 해드렸는데 어떻게 들으셨는지 모르겠네요. 쌤들 어떤 에피소드 가장 기억에 남으세요? 이게 뭔가 세 가지 다 기억에 남는 게 봄은 사실 너무 좋은데 이런 맞아요. 문제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으니까 양가 감정이 드는 것 같아서 그런데 저는 아무래도 뭔가 꿀벌, 이 생명체가 사라져 간다는 게 좀, 그러니까 물론 우리가 지금 노력을 하는 게 중요하지만 많은 강을 건너온 건가 이런 생각이 조금 들어서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지금 제 옆에 다경쌤이 약간 눈가가 촉촉해지셨는데 울지 마. 울지 네. 마. 저희가 그래서 저희 열심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쵸. 여러분 맞아요. 아직 늦지 청취자분들도 않았습니다. 열심히 듣고 네. 계시니까 혜영쌤! 화이팅! 네. 꿀벌 선생님 화이팅 하시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아까도 잠깐 얘기했지만 이 산불 피해를 직접 보고 나오니까 이 산불 이야기가 나오면 좀 남일 같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아마 현장에 또 네, 다녀오신 현장이요. 경험이 있어서 네. 그때 보니까 완전히 전소된 이런 산을 봤는데 진짜 폐허여가지고 진짜 나무가 자라면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리잖아요. 그래가지고 맞아요. 원래 숲으로 돌아가기까지 또 수십 년의 시간이 걸릴 텐데 그 시간들이
한순간에 이렇게 사라지고 그 제로 남은 현장들이 너무 마음이 안타까웠었는데 올해는 꼭 이런 대형 산불들이 나지 않고 무사히 지나가길 좀 기원을 하고 맞아요. 네 또 우리 소방관님들도 맞아요. 아주 엄청 해주시고 계신데 고민하고 또 계시죠. 많은 네. 피해 없도록 네. 저희가 노력 많이 해야죠. 힘내세요. 네. 저는 사실 뭐 네. 이렇게 뭐 짜고 하는 거 아닌데 네네네. 네. 저는 사실 꽃이 좀 더 와닿았던 게 가족들하고 이제 또 꽃놀이 계획을 또 하고는 있는데 우리 아이에게 꽃이 계속 빨라진다는 얘기를 그쵸. 어떻게 해주면 좋을까? 왜냐면 그냥 마냥 즐겁고 좋게만 느끼는 그런 아직 나이라 그런 것들도 좀 교육적으로 어떻게 언제 접근하면 좋을까 그런 고민이 좀 되더라고요. 너무 좋은 것 진실을 같아요. 알려주긴 해야 되는데 또 마상을 또 입게는 할 수 없고 아. 그 순수한 동심에 막 제가 막 아프게 하는 것 같아서 그런 좀 여러 가지 그 교육에 대한 고민도 들더라고요. 그래서 좀 그런 거에 공감하시는 분들도 계시지 않았을까 네. 그렇게 생각이 들었어요. 뭔가 아이는 제가 아직 없지만 나중을 또 걱정하게 되네요. 이게 미래 음. 걱정이 그쵸, 되네요. 맞아요. 그렇죠. 그래서 실제로 뭐 식목일도 좀 더 빨리 당겨야 된다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맞아요. 있죠. 식목일 행사를 당겨서 네. 하는 곳들도 있고, 네. 그만큼 기후가 변화했으니까 이게 기후가 더 변화하지 않도록 저희 청취자 여러분과 저희 모두 열심히 활동하고 응원하고 네 행동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저희가 이렇게 맛깔나게 연기를 했잖아요. 네. 그래서 오늘의 연기 MVP를 댓글로 청취자 여러분께서 또 뽑아주시면 네. 저희끼리 내기하나요? 상품 주고받고 할까요? 승점 같은 거 올라가나요? 이렇게 리그 아주 좋네요. 작게 네. 네, 커피 같은 걸로 네. 뭐 하는 걸로 해보도록 하죠.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부족한 연기지만 또 저희가 분발해보도록 할게요. 또 좋은 댓글, 또 좋은 공간과는 대한 뭐 방법 있으면 언제든지 많은 댓글 남겨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사연 많이 보내주시고요. 그럼 오늘 함께 해주신 정은쌤, 한스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